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제가 1차 질의에서 외관상 보이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재된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의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작년 말에 이 칼럼을 쓰셨죠. 이 12.3 내란 사태의 함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에서 네. 칼럼을 쓰신 바가 있고 제가 이거 굉장히 꼼꼼히 읽고 저도 또 역시 동의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신 바를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치적 반대파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독재를 감행하려 한 범죄 행위로 12.3 계엄을 규정하셨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 보호가 핵심 요소 중 하나다라고도 기술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서 인용하신 것이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럿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인용을 하셨는데, 여기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4가지 경고 신호로서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정치적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특히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시종일관 전 대통령은 잠재적 독재자의 성향을 드러내며 끝내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뭐 그때 그렇게 제가 썼고, 예, 그게 제가 연구했던 네. 결론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소신껏 저는 의견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밝히신 그 소신은 다른 나라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면요? 그런가요?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층위를 상정하고 거기에 어떠한 층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삼권 분립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위배되는 것입니까? 층위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잘은 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행정사법의 헌법상 3권에 대해 권력이 서열에 있다고 하거나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으로 서열을 나누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국민들이 정확하게 권력을 발언해 위임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권 분립에 권한 위임 위배됩니까? 관계가 부합합니까? 권한 위임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원은 삼권에 또 별개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하죠. 그러나 지금은 독립적인 임명의 지위에서 과정이나 혹은 임기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예,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4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또한 잠재적 독재의 논리로서 근거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떠한 언론이나 개인이 본인의 자유의지나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혹시라도 막아세울 수 있을 만한 소지가 혹은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을 만일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된 잠재적 독재자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이건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여쭙는 정치 게 아닙니다.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만일 조심스럽습니다. 후보님께서 감사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셨거나 혹은
계속 공직에 계시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 하셨던 분이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젠더에 관한 후보님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봐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장이라는 포지션에 대해 전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후보님의 행보가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다르게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발언을 하셔야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방법이면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후보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셨던 것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청렴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환경운동 하셨을 때도 신고리 4호기에서 조건부 찬성하시고 또 신안울 1호기에서는 반대하셨던 그 근거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믿고 사실은 청문회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중립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에도 정치적인 것에는 후보 입장이라는 것으로 다 회피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문이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릴 때 감사원장 왜 하고 싶으셨냐고 질문을 드렸죠.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원장은 그리고 감사원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답변을 안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후보님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더 위험한 것은 여당의 질문을 보면 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양측 진영이 전쟁할 때 중간에 야전병원이 있죠. 아까 민변을 인생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야전병원에 있는 의사가 어떤 진영, 어떤 국가에서 와도 대개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진영에서 횃불을 들던 사람이 야전병원으로 와서 반대 진영이 만약에 환자로서 죽어나가면 그 병원은 믿을 수 없죠.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학살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에게 저희가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 없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제도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참여와 또 각 권력기관마다 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 원론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